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미 선생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따로 또 인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 중학교 1학년 때 온 딱 1.5세예요. 그래서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과학자인데, 그런 만큼 제가 뭔가 여기 계신 한인분들께, 이 한인 커뮤니티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자리 마련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건강한 내 즐거운 삶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계속 100세 시대, 그 이상의 시대가 된다고 하면서 또 즐겁게 또 풍요롭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뇌 건강, 또 몸 건강, 마음 건강 다 챙길 수 있는 이런 액티비티들과 어떻게 내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강연의 시작은 도대체 뇌 노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 TV 보면은 노화, 뇌 노화, 뭐 저속 노화 이렇게 좀 노화라는 게 키워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뇌가 노화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짚고 갈 거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뇌 노화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매,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뇌 노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강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나의 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6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뇌 노화의 과정,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죠. 저는 약간 주먹을 쥐어보면 이게 뇌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뇌가 이렇게 좀 통통하게, 약간 저는 농담처럼 좀 명란젓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뇌 겉표면이 있고 부피가 있는데요. 노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뇌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뇌 노화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60대? 70대? 40대? 20대예요, 사실. 그래서 20대까지는 20살까지 뇌가 쭉쭉쭉쭉 자라요. 오늘 저희 딸이 7살인 저희 딸 리니가 저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니 같은 경우는 뇌가 점점 커지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38,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미 쭉쭉쭉쭉 줄어드는 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해마라고 요 파란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이름이 왜 해마일까요? 혹시 바다 동물 중에 해마 아시나요? seahorse라고도 하죠. 이게 해마처럼 생긴 영역이라서 해마라고 부르는데, 이 해마라는 영역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장기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마 또한 30대까지는 쭉쭉쭉쭉 커지다가 30대부터는 매년 6%씩 부피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에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뇌를 감싸고 있는 이 통통한 살 같은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그 빈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뇌를 보면은 제가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 테지만 좀 빈 공간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 신경세포, 초록 색깔 신경세포, 이 두 개가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인지 기능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신경세포, 뇌세포들의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이 정보가 들어온다. 얘한테 릴레이를 하고, 마치 우리 바톤 터치 하면서 릴레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릴레이를 할 수 있는 소통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기억하는 것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이유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왜 뇌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아, 왜 다리 짧은 사람은, 저는 다리가 길지가 않은데 저 같은 사람은 걸음걸이를 할 때 조금밖에 못 가잖아요. 저희 남편은 키가 큰데 다리가 길어서 껑충껑충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다르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게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나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신경화학적, 이 뇌에 있는 호르몬,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노화 과정과 함께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이 기분에 중요한 우리 도파민이라는 요 전달 물질들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또 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축적이 돼요. 왜 우리 몸에 먼지가 쌓여서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 그런 노폐물이 뇌에도 축적이 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노화를 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씩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 행동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억력 변화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해마의 부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기억력도 더 감퇴하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을 정보를 처리할 때 빨리빨리 잘 처리가 안 되고 운전을 할 때도 가끔 좀 덜렁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왜 우리가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뇌가 이렇게 생겼으면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마 부분을 저희가 전두엽이라고 불러요. 이거 좀 전두엽 오늘 여러 번 나올 부분이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전두엽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어려운 인지 기능들을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왜 원숭이들은 약속 잡고 플래닝하고 못하죠. 하지만 인간들은 대화도 나누고 내가 뭘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이 전두엽이 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이 워낙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전두엽도 같이 뇌가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좀 책도 오래 읽는다든지 이야기 오래 듣는 것 이런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 인지 기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5-6시간 앉아서 몰입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중간 쉬어주기도 하고 중간중간 딴 생각도 했다가 온라인 쇼핑도 했다가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중간중간 쉬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강연을 하면서 너무 지루하시지 않게 제가 중간중간 재미있는 것들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태까지는 정상적인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치매는 일종의 신경 질환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치매의 가장 위험이 되는 요인은 나이예요. 노화 과정이 치매와 가장 연관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제가 많이 얘기하게 될 생활 습관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할머니는 98이시거든요. 근데 물론 저를 잘 기억하실 때도 있고 저를 알아보시긴 하지만 저한테 현이야 너 대학교는 끝냈냐
너 시집은 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시집 가서 애가 둘인데 아직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없으신데 저희 할머니는 치매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치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억력을 동반한 많은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그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여서 내가 일상생활이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을 치매라고 불러요. 그런 모든 그런 신드롬, 그런 현상들을 아울러서 표현을 하는 굉장히 하나의 큰 단어예요. 자, 그럼 그 치매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치매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 들어보셨죠? 알츠하이머가 가장 치매 중에 많이 알려진 이유는 가장 흔하기 때문이에요. 치매의 60, 70%의 정도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치매를 말하고요. 그 외에도 특히 한국인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치매는 여기 혈관성 치매라고 보이는데, 혈관성 치매는 그야말로 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혈관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인지 기능을 저하를 시키고 일상생활이 안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치매를 말하거든요. 한국인에게서 왜 더 높다고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2초만 생각할 시간 드리고 바로 정답 드릴게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좀 심혈관 질환이 좀 많아요. 식습관도 좀 너무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고, 흡연, 음주 이런 좀 생활 문화들이 좀 우리의 심장에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한국인들은 조금 더 심장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치매 종류에 대해서 오늘 다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 아시다시피 움직임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은 루이체는 약간 이렇게 환시가 보인다든지 그런 치매이고요. 이런 모든 병력들이 참 복합된 이런 복합성 치매도 존재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알츠하이머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무엇이냐?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좀 다른 치매들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뇌에 굉장히 알츠하이머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밀로이드라고 불러요. 아마 치매 약이 나왔습니다 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약들도 다 이 뇌에 축적이, 아까 제가 왜 노화가 되면서 노폐물이 축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노폐물 중에 가장 악질이 이 아밀로이드예요. 이 아밀로이드는 사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뇌가 한번 쑥 청소차처럼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때 쌓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쌓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아밀로이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40대부터도 아밀로이드는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게 인지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밀로이드가 쌓여도 인지장애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때는 이 아밀로이드가 좀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게 청소가 안 되고 이러면 단백질 덩어리처럼 우리 뇌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할 거예요. 많이 임상실험도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통통했던 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다 빈 공간이 없이 차 있던 뇌가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급격하게 뇌세포가 죽게 돼요. 이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을 막기도 하고요. 이 신경세포 자체를 이렇게 그 산소를 못 받아들이게 좀 죽이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악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뇌세포가 죽어서 이게 쪼그라들죠.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가 더 진행이 되면 더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 해마, 아까 그 동물처럼 생긴 그 해마는 더 빨리빨리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뇌가 변하고, 그럼 어떻게 그게 나의 인지 증상으로 나타날까? 자,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려볼게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기억장애센터에서 일하면서. 자, 본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잊는다. 그 뜻은 저도 가끔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 도시락 챙겼던가? 내가 준비물 나 핸드폰 안 두고 나왔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딸이 누구더라? 내 생일이 언제더라? 이런 건 사실 잃어버리기 좀 어려운, 나에게 오랜 시간 아주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조금씩 날아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한번 이제 의심을 해보시고 전문가를 찾아가 보실 필요는 있어요. 또 같은 이야기를 자주 반복한다. 그 뜻은 저도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빈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방금 얘기했는데 1분 전에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를 기억을 못하고 또 계속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약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변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클리닉에서 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심 많아지는 거 굉장히 흔하고요. 아니면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별로 흥미도 없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그런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이 치매와 관련된 성격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오늘 여기 왔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나 오늘 거기 뭐 했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나 오늘 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자녀분이나 남편, 아내분이 기억나? 거기 KCS 가서 강연 들었잖아 라고 하면 맞다, 나 그거 들었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근데 만약에 그런 단서, 큐를 줬는데도 아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하면 그건 좀 심각한 기억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시간이랑 장소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날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건 괜찮아요. 오늘이 8월 26일인지 8월 25일인지 매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있나? 아닌데 1994년에 있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좀 고장이 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제가 굵은 폰트로 해놨는데,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치매를 구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얼마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예요. 이제 치매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옷을 혼자 입는 것, 약을 혼자 챙기는 것,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 기억력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좀 사인이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것에 내가 해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야겠죠. 네. 신경과, 정신의학과 다 치매를 다루는 스페셜티 클리닉들이고요. 그리고 KCS에서도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다 수련을 받으신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 저는 65세가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마치 그냥 건강검진 받듯이 뇌도 검사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빨리 우리가 발견을 할수록 빨리 조기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 1년에 한 번, 뭐 예를 들면 저는 8월 28일, 내일 모레가 제 생일이에요. 8월 28일 내 생일에 뭐 그 다음 날에는 항상 치매 검사를 받는 날,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고요. 기억하실 수 있게 그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